앞서 설명드렸던 코치진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 계획을 구성하고 사업을 실행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린 캔버스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린 캔버스로 정리된 이 사업 계획을 린 캔버스의 블록별 작성 순서에 맞춰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스터머 세그먼트, 목표 고객군을 정의를 해야겠죠. 우리 코치 지니의 첫 번째 목표 고객군은 사무직 직장인, 즉 스트레스가 항상 심하고 노출이 되어 있는 사무직 직장인을 1차 고객으로 저희는 정의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비즈니스를 맨 처음 최초로 사용할 법한 얼리 어답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객은 사무직 직장인 중에서도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라든지 결혼을 했다라든지 아이가 있어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다른 직장인에 비해서 조금 더 스트레스가 높다라든지 이런 특성으로 구체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 블록은 프라블럼 블록이 되겠죠. 이렇게 앞서 정의한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사무직 직장인이 뭔가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동기부여, 기타 삶을 관리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어떤 대안제들로 뭔가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프로블럼 블록을 통해서 구조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고객이 결국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나는 월요병이라고 불리는 주말 이후에 특히 발생하는 불안함이라든지 스트레스를 하나의 문제로 해결할 문제로 정의를 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뭔가 내가 한 회사에서 5년, 10년 이렇게 일하면서 큰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도 이대로 가면 뭔가 좀 불안정해질 것 같다라는 이런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들도 이런 사무직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고 한번 정의를 저는 해볼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월요병이라든지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목표 고객은 기존에 관성적으로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사실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들에게 바로 제시된 건 거의 없다 보니까 월요병이라든지 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대해서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는 회피하는 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라고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가치, 쓸모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언제 어디서든 내 마음속의 이야기와 스트레스를 터놓고 공유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나만의 개인 코치 지니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치를 제안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뭔가 코칭을 받는다, 그걸 앱으로 받는다 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든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나만의 개인 코치 지니를 우리의 목표 고객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대상, 이게 시리,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시리를 가지고 비유해 볼 텐데 그게 아니면 구글 어시스턴트도 있겠죠. 어쨌든 뭐가 됐던 그런 개인 비서 서비스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개인 비서인데 어떤 비서이냐? 멘탈 케어를 위한 개인 비서, 시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함으로써 우리의 목표 고객이 우리 제품을 처음 보더라도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용도라든지 효용이라든지 가치를 보다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제품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떤 기능 혹은 기술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래서 네 번째 블럭인 솔루션 블럭에 대해서 코치 지니가 가지고 있는 해결책은 어떻게 제가 정리하고 제시를 했냐면 뭔가 코칭에 최적화된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AI 챗봇과 코칭 대화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월요병이든 막연한 불안감이든 간에 우리의 고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의해서 고객이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알게 된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객이 직접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하는 이런 기능들을 우리는 솔루션으로 제시하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솔루션 블럭까지 완성함으로써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 제안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가치 제안을 우리의 잠재 고객이 알게 하고 쓰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번째 블록인 채널을 고객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서비스가 있다는 걸 인지시키고 사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이 우리 잠재 고객이 주로 쓰는 소셜 미디어에 광고를 집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코치 지니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관심을 끌게 할 거다라고 한번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 서비스의 존재를 인식한 사람이 그 광고를 클릭하면 당연히 우리의 랜딩 페이지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그 랜딩 페이지 안에서 이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쓸모, 그리고 기타 의사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대한 고객을 회원가입시키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전환해 보겠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코치 지니에 대한 서비스를 가입을 하고 유료 등록을 한 고객이 가상의 AI 챗봇과 코칭을 하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부여하는 제반의 코칭 활동들은 전용 앱을 통해서 수행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이 어떻게 우리 서비스를 인지하게 하고 고객이 어떻게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하고 탐색하고 그리고 고객이 어떻게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코칭 서비스를 받는지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채널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채널이 정의가 되고 이 채널을 통해서 고객을 우리는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렇게 획득한 고객들로부터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수익원이라는 블록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익원에 대한 블록에 대해서 이 앱은 기본적으로 유료 구독 모델을 활용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수익원은 코칭 앱 서비스를 계속 쓸 수 있는 권한을 월별로 정기 구독하고 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그 구독료를 핵심 수익원으로 뭔가 수취하겠다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해서도 가설 수준이지만 정의하면 참 좋을 텐데요. 저는 커피 2잔 값으로 한 달에 나만의 코치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뭔가 좀 소구하는 관점에서 우리 서비스의 월 구독료를 9,900원으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수익 모델이 정리가 되면 과연 우리가 9,900원을 벌면 얼마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용 구조를 정리하면서 이익이 남는 구조인지 남지 않는 구조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 코치 지니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고정비와 변동비를 정리를 해봤고요. 이 변동비만 조금 더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료 고객 한 사람을 획득하는데 3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요. 9,900원의 매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그 매출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대략적으로 한 1,000원 정도 소요된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코치 지니는 한 사람의 유료 고객, 즉 월에 9,900원을 지불하는 고객 한 사람을 획득하는데 3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요. 9,900원의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1,000원의 비용이 같이 발생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원과 비용 구조를 정리함으로써 이 코치 지니가 유료 모델로서 최소 4개월을 유지시켜야 채산성이 맞는 모델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비용 구조와 손익 구조까지 정리가 됐으면 이제는 나머지 2개의 블록을 채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코치 지니라는
이 비즈니스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이 성장을 확인시켜주는 핵심 지표를 정의해보는 건데요. 저는 고객 획득의 관점, 그리고 실제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는, 활성적으로 사용하는 관점, 그리고 매출 관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각각의 주요 지표들을 한번 정의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코치 지니가 안정적으로 고객을 획득하고 그 고객 획득의 속도가 빠르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느냐라고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 랜딩 페이지의 페이지 뷰라든지 아니면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한 회원의 숫자가 매월 얼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코치 지니라는 앱을 신규로 다운로드하는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든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앱 다운로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앱을 다운로드하고 회원 가입을 하고 코칭을 경험하고 이렇게 우리가 의도한 기능들을 활성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로 본다면, 지표로서 본다면 저는 앱 가입자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앱 가입자 중에서 무료 사용을 이용한 사람의 전환율이라든지 숫자 같은 것들 가지고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즈니스가 매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한다면, 유료 구독자의 숫자라든지 구독자 한 사람이 유지하는, 유료 기간을 유지하는 기간이라든지, CAC라 그래서 고객 획득 비용의 준말이죠.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의 준말이 CAC인데, CAC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든지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매출적으로, 수익적으로도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뭔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페어 어드밴티지. 코치 지니 팀은 어떤 강점이 있길래 다른 잠재적 경쟁자와 대비했을 때 AI 챗봇 기반의 비대면 코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탁월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강점을 되돌아보면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 코치 지인이라는 이 서비스를 준비하는 팀이 이미 코칭과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그 확보된 데이터의 숫자가 예를 들면 코칭 대화, 학습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코칭 대화의 데이터가 2,000개 이상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잠재적인 경쟁자가 유사한 서비스를 준비하려면 앱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학습할 데이터를 먼저 수집해야 되는 그런 장벽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미 학습할 만한 데이터, 2,000건이 넘는 데이터가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팀이 다른 어떤 팀보다 AI 챗봇 기반의 비대면 코칭 서비스를 잘 수행하고 실행하고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팀이다 라고 뭔가 납득하고 설득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 장의 캔버스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9개의 블럭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리만 해도 우리의 사업 계획 자체가 현실적인 건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을 뭔가 확인하고 검증할 수가 있겠죠. 린 캔버스를 작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캔버스 상에 있는 9개의 블럭, 이 빈칸, 9개의 빈칸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채워진 9개의 빈칸이 채워진 그 최종 산출물을 커스터머 세그먼트에서부터 언페어 어드밴티지까지 순서대로 이야기로 만들었을 때 논리적인 비약이나 결함 없이 일관된 완전한 형태의 이야기로 뭔가 만들어지는지, 설득이 되는지, 그 전반적인 내러티브를 점검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더 중요하고 의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작성한 이 린 캔버스가 하나의 이야기로서 매끄럽게 완성되고 논리적인 비약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대로 사업을 실행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비록 우리가 린 캔버스를 통해서 정리한 우리의 사업 계획이 논리적인 비약 없이 일관적인 하나의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이야기는 모두 창업자나 창업팀의 핵심 가정으로만 구성됐다라는 맹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 가정이 창업자나 창업팀이 하나의 믿음, 신념으로서는 존재하지만 그 믿음과 신념이 실제 현실에서 진실로서 작동하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